더 이상 이제 그 배터리가 이제 자동차 부품이 아닌 그 AI 시대의 어떤 핵심 그 전력 인프라로서 저정이 되면서 내러티브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특히 이제 이게 탈중국 공급망의 재편과 또 군수물자 조달이라는 그런 아젠다가 붙으면서 전력망에 중국산 배터리 깔 수 없다 이런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특히 북미 지역을 비롯해서 그 ESS 배터리에는 이제 K 배터리가 이제 대체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고, 새로운 폼팩터가 생겼다는 거는 성향성이 많이 오랫동안 열려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그 이제 밸류에이션을 올리는 그런 요인을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캐즘 탈출 뭐 그렇게 보기에는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충분히 실적 기준으로 보면은 바닥을 지났다. 1분기가 올해 1분기가 이제 바닥을 지나서 이제 그 올라오고, 특히 숫자로 확인되는 그 여러 가지 신호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점에서 올라온 과정들을 잘 보면은 결국에는 그 2차 전지 섹터가 그 수주 산업이라는 게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수주가 많았던 종목들이 먼저 올라왔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전기차 쪽에 대규모 수주가 나오면서도 전체 이제 투심을 그 자극하면서 같이 올랐는데, 크게 그림을 그려다 보면은 이게 기술적 반등은 아니고 내러티브가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 전기차에만 전기차 배터리에만 많이 의존을 했었었는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전기차 캐즘을 벗어나서 가장 이제 그 이슈가 그러니까 모멘텀이 됐던 거는 그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 전력망 부하에 따른 그 ESS 수요 급증이었거든요. 그래서 ESS 관련 종목들이 먼저 바닥에서 올라왔고,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와 이제 소재 종목들이 먼저 올라왔던 거고요. 그 생성형 AI 그 데이터가 폭증을 하면서 그 ESS 배터리뿐만 아니라 그 배터리 백업 장치, BBU 같은 거라든가, 또 이제 그 고출력 배터리가 소요가 많이 되면서 더 이상 이제 그 배터리가 이제 자동차 부품이 아닌 그 AI 시대의 어떤 핵심 그 전력 인프라로서 저정이 되면서 내러티브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특히 이제 그 BBU 같은 거라든가 이제 고출력 ESS 같은 경우는 마진율이 되게 높아요. 최소 마진율이 한 20에서 40%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 뭐 10% 마진 안 나오는 거 이런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마진율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 간에 이제 그 미국의 탈중국 그 정책에 맞물려서 또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번에 이제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을 통해서 이 국가안보 프리미엄이라는 게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친환경에서 이제 그 국가 안보 인프라라는 이제 그런 프리미엄이 새롭게 붙은 거죠. 그게 이제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그런 요소가 됐고, 특히 이제 이게 탈중국 공급망의 재편과 또 군수물자 조달이라는 그런 아젠다가 붙으면서 전력망에 중국산 배터리 깔 수 없다 이런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특히 북미 지역을 비롯해서 그 ESS 배터리에는 이제 K 배터리가 이제 대체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고, 그런 정책의 방향성이 이제 미국과 이제 유럽 간에 이제 그런 그 방에 굳어지게 있는 거라서 이제는 그 국내 K 배터리가 안보 자산이 됐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더 이상 이제 친환경만으로는 이제 분류되지 않는다는 거고, 현대차 그룹들 없는데 급등했잖아요. 이제 특히 급등했던 이유가 피지컬 AI, 특히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이슈부터 해서 그저께 올라온 보스턴 다이내믹스 유튜브 채널에서 올라온 쇼츠가 양선형 모델, 아틀라스 양선형 모델이 그 L자형 그런 모습도 하는 것들, 그 동작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이 그거 보면서 이제 드디어 양산이 임박했구나 라는 걸 느낄 정도로 대단한 영상이었는데, 그날은 이제 반도체가 워낙 급등해서 묻혔고요. 어제 오늘 좀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피지컬 AI라는 새로운 폼팩터 수요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제 군용 전술 드론 또 들어가고 휴머노이드 로봇. 그러니까 이제 그 EV 한 대당 보통 그 60에서 100kW 정도 급에 들어가는 그런 수요가 그전에 주류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 드론뿐만 아니라 뭐 ESS, 그리고 이제 그 휴머노이드, 이런 새로운 폼팩터가 생겼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새로운 폼팩터가 생겼다는 거는 성향성이 많이 오랫동안 열려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그 이제 밸류에이션을 올리는 그런 요인을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기존의 단일 그 전기차에서 의존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AI 인프라, 특히 BESS가 중심이 되겠고, 요게 국가 안보라는 프리미엄이 붙고, 또 피지컬 AI라는 새로운 폼팩터의 등장으로 인해서 어떤 이 세 개의 매크로 테마가 동시에 작용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섹터는 이게 태생적으로 덮음이 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밸류 비싸지 않냐 막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2차 전지 투자를 2020년부터 했거든요. 2020년 6월부터 사실 했었는데, 그때도 밸류 비싼 종목도 많았어요, 되게.
뭐 에코프로비엄 밸류가 기본적으로 뭐 80배 이상 됐었고 대주전자재료도 무조건 100배 이상 막 그렇게 받으면서 올라갔던 것들이 그 당장의 실적보다도 미래의 성장 가치를 가져오는 거고 지금도 최소 2, 3년 정도의 가치를 가져오면서 그 끌고 오면서 밸류에이션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전기차 성장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그 어떤 모멘텀이 생겼다라고 보면은 저점 대비 많이 올라왔죠. 단순하게 이게 그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게 기술적 반등이 몇 배씩 올라올 수는 없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새로운 그런 그 내러티브가 생겼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올랐던 종목들 잘 보면은 삼성 SDI가 ESS 관련 수주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LNF 쪽으로도 뭐 1조 이상의 그 LFP 양극재 수주가 나오면서 LNF 신고가를 갖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그 군용 전술의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거기에 배터리 수가 많아질 거다. 그러면은 드론 같은 경우에는 그 비행 거리가 많이 늘어나야 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실급 경쟁자가 많이 필요해서 뭐 대두전자재료라든가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도 저점 막 2배씩 올라갔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별도의 그러니까 그 특히 ESS 관련이라든가 뭐 드론이라든가 특정 수요 증가로 인해서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했었는데 이 삼성 SDI의 그 벤치양 수주 뭐 10조 그리고 뭐 에너지 에너솔루션 25조 합상 35조 이상의 이 수주는 전기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섹터 전체를 움직이는 이슈인 거죠. 그래서 이 이슈가 나올 때 시장 그 2차전 섹터 전체 같이 다 동반 강세가 나왔던 것이고 그리고 삼성 SDI는 BMW라든가 아우디를 이미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벤츠까지도 이제 그 고객사로 이제 채택이 되면서 그 독일 빅3 공급망 모두 들어가게 되고 사실상 그런 그 독일 빅3 공급망 완성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지금 독일 그 벤츠에 들어가는 라인업들이 대체로 이제 그 어떤 고급형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NCM 그 셀 하이니케 NCM 셀 각형으로 좀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아마 이제 주행거리도 그러니까 그 벤츠는 이제 삼성 SDI는 이제 장거리형으로 이제 고급형 모델로 들어가게 되고 엔솔은 LFP라든가 이제 통해서 이제 저가 모델에 주로 많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고 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 그 벤츠형 수주 말고도 특히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컨퍼런스 콜하고서 주가 또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북미 그 ESS 캐파 3년치 물량을 이미 다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미 지역은 특히 이제 K배터리 기준으로 해서 중국 그 ESS 배터리는 쇼테지 상황이라서 벌써 이제 3년치 물량을 캐파 대비해서 이미 받았다는 거고 그리고 이래서 이제 전기차 쪽에 일시적인 부진을 넘어서 그 ESS 쪽은 아까 마진이 높다 그랬잖아요. 특히 이제 그 고수익 제품이라든 중에서도 특히 이제 이번 콘콜 얘기했던 게 그 템리스 원통형 배터리 그리고 그 전력용 그 ESS 쪽에 수주가 많이 늘면서 그 고부 가치 제품의 수주가 많이 늘었다 그런 걸 강조를 했고 1분기 컨센 상회를 했죠. 물론 적자지만 어닝 서프라이즈였고 연내 흑자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 회사는 얘기를 했는데 증권가에서는 빠르면 2분기 늦으면 3분기 정도로 보고 3분기냐 2분기냐 이런 차이가 있어서 연내 흑자 전환은 거의 확실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벤츠향 그러니까 계약은 그러니까 폼팩터가 되게 다양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 벤츠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전기차 ESS,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그 질적 성장을 이끌 만한 그런 원동력이 좀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어쨌든 시장에서는 그동안 ESS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높았어요. 그런데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그 숫자를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가이던스와 그리고 실적을 그 수주를 통해서 과연 숫자가 나오는지를 보고 싶었는데 삼성 SDI가 그 시장의 그런 기대를 좀 상당히 만족스럽게 채워줬다. 그러니까 숫자도 좋았고 가이던스도 좋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캐즈비라는 게 사실은 그 북미 지역에만 있었던 것이고 유럽이라든가 뭐 국내에서는 그렇게 있었던 건 아닌데 그러니까 캐즘 탈출 뭐 그렇게 보기에는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충분히 실적 기준으로 보면은 바닥을 지났다. 올해 1분기가 이제 바닥을 지나서 이제 그 올라오고 특히 숫자로 확인되는 그 여러 가지 신호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리튬 가격 같은 경우가
오늘 보면은 그 중국 탄산리튬 선물 가격이 20만 유안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톤당 20만 유안을 넘어서, 그리고 지금 수산화이트 가격도 지금 키로당 24달러 정도 돼요. 포스콜딩스 같은 경우가 이제 그 15달러 이상만 되면 추가적으로 그 리튬 자원을 더 매입할 수 있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원가를 키로당 10달러 이하로 좀 맞추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20달러 따면 마진이 남는 구간이라서, 그래서 지금 3월 달에 리튬 사업이 흑자 전환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1분기는 적자인데 3월 달에 흑자 전환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2분기 흑자 전환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 들으면서 주가 좀 빠르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블록록에서 지분을 더 추가적으로 좀 6%까지 지분을 좀 늘려서 최근에 수급이 그래서 좀 좋은 측면도 있는데, 이 리튬 가격은 결과적으로 이게 하방만 안정돼도 실적이 안정되는데 올라가니까, 그러면 이제 그동안 그 소재주들이 억눌렸던 재고평가 손실 리스크가 벗어난 거죠. 이제 완화된 걸 넘어서 오히려 재고평가 이익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양극재 수출 물량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가격도 회복되고 있어서 그 어떤 고객사들의 그 리스타킹, 그 재고 확충이 다시 시작이 됐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도 LNF 기준으로 보면은 상당히 괜찮았어요. 이제 시장 그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최상단이 한 거의 960억대였는데 1173억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평균 컨센서스보다도 한 25% 상회하는 호실적을 어니 서프라이즈가 나타났는데, 특히 올해 이제 울트라 하이니켈 제품이 출하가 잘 좋았어. 그 이제 LG 화학이 그 테슬라 향으로 들어가는 거를 이제 실패를 하면서 LNF가 독점적 지위, 특히 울트라 하이니켈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누리게 됐는데, 이게 상당 기간 좀 지속이 될 것 같다. 한번 이제 이런 독점적 지위를 누렸을 때 이게 쉽게 해소되지 않는 경향성을 보이기 때문에 특히 출하량 급증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져서, 일단은 LNF 같은 경우에는 그 부채 비율은 높긴 하지만 일단 본업에서의 그 체질 개선이 숫자로서 증명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LNF 같은 경우에는 그 ESS 그 쪽에 주로 들어가는 그 LFP 양극재에 대한 캐파 그 계획이 좀 중요한데, 일단 1단계로 올해 3분기에 3만 톤이 양산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내년 내년 상반기까지 6만 톤 캐파를 완성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으니까, 보통 이제 그 배터리 셀 기업들도 ESS 캐파 더 늘렸을 때 그 밸류에이션을 더 쳐주면서 주가도 올라가는데, LNF도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LFP 그 기존 하이니켈 NCM 양극재에서 이제 그 LFP용까지 추가되면서 이제 뭐 그 하이니켈 이제 전기차뿐만 아니라 그 ESS 양쪽으로 지금 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됐고, 그리고 LFP 양극재를 더 늘리게 되면은 전기차 보급형으로까지도 좀 보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LNF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우려가 분명히 있었지만 유일하게 그 LFP 대안이라고 그렇게 좀 시장에서 판단하는 것 같고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그 하이니켈에 좀 더 집중을 하고, LFP 그 양극재에 대한 그 투자 증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파일럿 라인만 돌리고 다 원점 재검토로 들어가서 사실상 이제 그쪽은 이제 안 하는 것 같은 걸로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그 LNF가 그런 이제 그 중국 LFP 그 소재의 유일한 대안으로서 좀 부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포스콜딩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그 광물 밸류 체인, 특히 리튬 사업에 대해서 올해부터 93,000톤 캐파가 돌아가는 원년인데, 1단계 지금 그 25,000톤과 2단계 25,000, 하반기에 25,000톤 돌아가는 것들 포함해서 93,000톤 캐파 돌아가는 게 올해 말과 이제 내년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시장 기대는 2분기 흑자 전환, 특히 그 리튬 사업에 대한 흑자 전환을 기대하고 있어서 그 올해는 좀 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지금 1분기 또 영업이 7천억 이상으로 서프라이즈 나왔는데, 그러니까 원래 기대했던 게 본업 철강이 어느 정도 실적을 캐시카우 역할을 하면서 소재 사업이 올라오는 거를, 그게 큰 투자 포인트였는데 그게 둘 다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올해부터는 이게 가능하게 졌다, 모양새가 됐기 때문에 또 상방으로 좀 트라이를 하는 것 같고, 대략 가격적으로도 이번에 증권사 5월 4일날 리포트가 쭉 나왔는데 목표가 하단이 52만원, 상단이 74만원인데요. 근데 하나증권 74만원은 작년에 1년 전에도 74만원, 2년 전에도 74만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규로 나온 리포트 나온 거는 상단이 한 62만 원 정도라서 52, 62 정도 되니까 대략 뭐 52에서 62 정도 요 사이에서의 그 목표가 밴드가 형성되다 보니까 아마 지금 좀 저항 구간이 들어간 거고 53만 원 목전에선 계속 지금 좀 매물이 좀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2분기 흑자 전환이 확실하다 그러면은 지금 뭐 좀 들고 가도 되지 않겠나. 한 60 정도 타겟팅 하면서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고, 저도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제가 지난해 연말에 지난 12월 달에 올해 장을 대비해서 가져갈 종목들 6종목을 말씀을 방송에 많이 드렸었어요. 당시에 이제 지난해 연말까지 무조건 매집을 해야 될 종목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말씀드렸고, 삼성전 우선주까지 포함했었고요. 그리고 현대차도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당시로 지난해 12월 달에 제약 바이오 중에서는 삼천당 제약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면서 2차전 쪽에서는 에코프로랑 포스코홀딩스를 집중적으로 보자. 그래서 에코프로가 그 이후로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포스코홀딩스가 유일하게 좀 잘 안 올라오다가 올해 좀 올라왔는데, 이제 제가 여러 방송에서 강조드렸던 게 93,000톤 캐파가 실적으로 나오는 올해 원년이다. 그래서 이제 올해 좀 될 거다라는 의견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제 좀 그게 좀 반영되는 것 같고요. 리튬 가격이 어쨌든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고, 알버말도 신고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리튬 기업들 중에서 제대로 사업을 하는 거는 사실 국내에서는 포스코홀딩스가 유일하니까, 그 관련돼서 어쨌든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는 탑픽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올라와서 좀 더 끌고 가셔도 좋을 것 같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포스코홀딩스는 30만원, 40만원 있을 때 안 사고 지금 50만원 산다 그러면은 수익률이 그만큼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산다기보다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끌고 가고, 신규 같은 경우는 살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가파르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리에서 굳이 매수할 필요는 없고, 대체로 지금 제가 계좌 좀 점검해 보니까 한 20에서 30% 정도 그런 수익 구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40만 원을 바닥으로 예전에 담았었는데 더 빠졌었잖아요. 30만 원까지도 빠지고, 그러다가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대략 그러면은 40만 원을 평단가를 본 다음에는 50만 원이면은 어느 정도 20% 이상 수익 구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지금 어느 정도 수익이 안정된 구간이니까 이제 끌고 갈 수 있는 체력이 되겠죠. 그러니까 수익을 좀 극대화해서 가져가는 전략이지, 굳이 여기서 담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2차 전지 섹터 투자는 일단 셀을 일단 첫 번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포스코홀딩스라든가 에코프로라든가 소재주 종목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못 가는 이유가 정부가 7월부터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하는 자회사 중복 상장 금지 이슈 있지 않습니까? 요게 좀 발목을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주사 지위를 제외하도록 신청을 했다, 공정위 신청했다고 해서 이슈가 있긴 한데, 이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상장 노이즈가 좀 있거든요. 이제 상장 못하게 됐을 경우에는 투자 받았던 것들을 풋옵션 행사로 돌려줘야 되는 그런 리스크가 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거기 좀 노이즈가 있으니까 회사에서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좀 방안을 내세울 것 같고, 그리고 가장 또 올라왔던 이유가 결국엔 인도네시아 니케 프로젝트 때문이에요. 그게 이제 1단계, 2단계 그게 이제 수천억의 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밸류를 반영을 했다라고 보는데, 지금은 이제 자회사 상장 주목 상장 노이즈가 있어서 그거 뉴스화 된 이후부터 주가 좀 부진하고 있거든요. 주가 좀 늘어지고 있어요. 확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오르지 못하고 그런 모습이라서 그걸 좀 체크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왜 가늠할 수 없냐면 ESS 성장 2030년까지 몇 프로 성장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달라요. 추정 기간마다 너무 편차가 크기 때문에 정확히 이게 어느 정도 시장에서 성장이 이렇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는 거랑 또 연구기관에서 발표하는 건 다 다르기 때문에 가늠할 수 없지만, 적어도 최소 2자리 이상의 성장이 매년 나오는 거다라는 거, 그리고 방향성인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원래 2차 전지 종목들이 밸류에이션 할 때 이제 3년 후에 실적을 가져오는데 이런 성장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 전기차 그 EV에만 의존할 경우에는 그게 이제 캐즘에 들어가면서 실적 추정 계속 하향됐는데 이게 실적 추정 하향이 멈추고 이제 상향되고 있는데 그 상향되는 이유가 특히 ESS 쪽이고 또 기대하지 않았던 전기차 쪽에서도 수요가 살아나면서 수주도 나오고 그러면서 실적 추정이 상향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막 더 몇 년치를 막 예상한다기보다 계속 그 추적을 계속 해야 돼요. 해서 분기별로 계속 실적 보면서 전망치 보면서 계속 추적하면서 이게 업사이드 어느 정도 있을지에 대한 그 고민을 할 거고 이게 방향성이 계속 그 추적치가 상향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목표가에서 계속 상향되면서 계속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비교를 굳이 하다면은 제가 SK하이닉스를 지난해에 이제 30만 원에서도 저점에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야 된다라고 이제 계속 강조를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때 당시는 30만 원에 들어갈 때 당시만 해도 한 50만 원 봤었던 거예요. 근데 50만 원 가고 나니까 여기가 아니네. 이거 한 80 갈 수 있겠네. 가니까 아니야. 이거 100만 원 넘어가겠구나. 100만 원 가니까 여기도 아니야. 이거 더 가겠다. 일단 보자 하니까 이제 목표가 지금 130에서 300만 원까지 나왔잖아요. 최저가. 그 SK에서 300만 원까지 질렀죠. 10배였나요? 11배였나? 10배 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상단을 예단할 수는 없어요. 그 성장이, 그러니까 전기차만 보던 게 아니라, 전기차만 가지고 추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ESS, 드론, 휴머노이드도 각종 다양한 그 폼팩터에 대한 수요가 나타나고 있고, 그게 또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기별로 지금 ESS가 이제 부상하는 게 올해부터고, 그게 향후에 이제 여러 가지 폼팩터로 인해서 성장하는 것들이, 휴머노이드 생각하게 되면 탕도 되게 장기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그러니까 그전에는 한 작년만 해도 ESS 배터리가 전기차를 일부 보완하는 정도, 그러니까 EV가 회복하기 전에 이거를 보릿고개를 버티는 그런 용도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제는 에너지 안보로서의 그 아젠다가 붙으면서 그런 프리미엄 자체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실적이 얼마 올라가서 밸류가 얼마 이렇게 수준이 아니라 요게 프리미엄 붙는 것들이 상당히 생기는 거고 또 새로운 폼팩터가 붙는 거에 대한 또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얽히면서 지금의 이제 그 셀 기업들이 정말 퍼 40배 이상 받을 수 있는 게 정당화 되느냐 그걸 봤을 때 그걸 정당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계속 추적하면서 캐파가 더 증설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적 추정이 또 상향될 수 있으니까 이걸 계속 추적하면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ESS에 대한 이 시장이 엄청 무궁무진하다는 뜻인 거죠. 그렇죠. 이제 ESS가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아까 말씀드린 BBU라든가 고출력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마진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쉽게 추정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추정 시기마다 다 다르다니까요. 일정치가 않아서 하지만 20% 이상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이 매년 나오는 그 섹터이기 때문에 이거 그 성장성을 부여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리고 셀이 업체가 차지하는 이로 인해서 실적이 그 추정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소비재로 이어지는 것도 딱 완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나마 추정을 명확하게 그나마 좀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게 셀 쪽이니까 그거는 이제 셀 기업들 실적 추정치를 계속 봐야 되겠죠. 싱글포트를 잡으려면 지금 좀 머리 아파요. 왜냐면은 종목 지수가 7,400을 넘고 오늘 또 신고가를 코스피 신고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싱글포트 잡으려고 하면은 되게 좀 피곤한 구간이고 그동안 이제 저는 이제 그거 말씀드리기 좀 쉽지는 않은 것 같고 그동안 말씀드렸던 전략 그리고 실제 포트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말씀드리면은 반도체를 저는 한 45%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고요. 그리고 거기 이제 현대차그룹 피지컬 AI 정보도 갖고 있고 그리고 아직은 이제 저는 다른 분들은 잘 안 쓰시지만은 삼천당제약이라는 바이오를 계속 들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만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릴 게 저는 처음에 투자했던 물량 그대로 들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대에서 20만 원대까지 매집을 한 2년 동안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많을 때는 한 14만 주까지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갖고 있는 한 8만 주 좀 내외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착신을 했었고 그리고 밑에서 올인하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어느 정도 왔을 때 2배 이상 수익이 났을
때, 그 수익이 많이 났을 때는 그걸 줄여서 현대차 사고, 삼성전자 사고, 하이닉스 사고, 삼성전자 우선주 사고 이렇게 분산했어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삼천전자 요 네 종목에 골고루 그러니까 주력 포트에서는 그 네 종목을 골고루 갖고 있어야 된다. 올인하지 말아라. 한 특정 섹터에 올인하지 말아라 했었고, 그리고 추가로 2차 전지 쪽에서는 지난해 이제 에코프로랑 포스코홀딩스 두 종목에 집중하라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삼성전자,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6종목을 이제 핵심 주력 포트로 구성을 하고 있고, 그렇게 갖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 모든 고객들이 저의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가이드를 드렸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여전히 뭐 2차전지 올인을 한다던가, 뭐 특정 한 종목에 올인을 한다던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00% 몰빵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예를 들면 예전에 2차전지 23년도 2차전지 막 갈 때는 2차전지 막 올인을 했었단 말이에요. 저희도 그렇게 특히 뭐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 에코프로 이게 네 종목에 이게 많이들 올인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이제 그 글로벌 증시 사이클이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성장 사이클들이. 그러니까 반도체뿐만 아니라 거기에 딸려가는 전력기기, 원전부터 해서 또 그 로봇 산업에서는 뭐 피지컬 AI 관련 종목들 섹터 많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다원화된 성장 사이클에 진입했기 때문에 2차 전지안에서도 ESS 관련 종목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애들부터 해서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되게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HBM4, LPDDR6, 요즘 유리기판, 이제 뭐 소캠 등등 그 안에서 밸류체인에서도 성장성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고요. 또 글로벌 이제 자동차 기업들도 이제는 이제 자동차 기업으로 보는 게 아니라 피지컬 AI를 전환한다는 것들, 또 임상 모멘텀이 살아나 있는 그 바이오 기업들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주도 섹터가 지금 뭐 반도체만 주식이냐 하는 얘기도 있겠지만은 종목들 보면은 저점에서 엄청나게 올라온 종목들 많아요. 몇 배씩 올라온 수두룩한데, 그러니까 주도 섹터가 되게 많다는 거죠. 다양하게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정 섹터에 올인하는 전략은 사실은 지난해부터는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또 매크로 환경이 좀 변화가 크다 보니까 너무 한쪽으로만 그 올인하다 보면은 그 변동성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게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그래서 이제 저는 구성하고 있는 게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피지컬 AI는 현대차,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그 삼천전지 아까 에코프로를 주로 들고 있고, 또 리튬 가격 올라가는 것들, 그리고 본업이 턴어라운드 되면서 리튬 가격 상승에 대한 가장 수혜가 되는 포스코홀딩스 이렇게 좀 구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본인 스타일에 맞춰서 포트를 구축하는 게 좀 주가가 계좌의 안정성이라든가 그런 계좌들이 가장 꾸준하게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현대차 올라가면서 계좌정보 신고가 경신하고 뭐 이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 한 종목이나 아니 특정 섹터에만 올인하는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